자, 033. 자, 이렇게 정육면체죠. 자, 정육면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금 AB의 길이 8이다. 이 말은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그러고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놓으면 결국 여기도 A거든, 여기도 B거든. 그래서 A 더하기 B가 8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합이라고 했는데 이놈의 부피는 A 세제곱이죠. 이놈의 부피는 B 세제곱입니다. 이것이 얼마다? 224다. 이런 소리고요. 자, 두 정육면체 건널비 합을 구하라 했는데 얘 건널비는요. 일단 요 하나가 A 제곱이잖아요. 똑같은 게 6개 있으니까 6A 제곱. 마찬가지죠. 여기도 6B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이거 6을 끄집어내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야? 라고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뭘 알아낸다? AB를 알아낸다.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갈로 A 플러스 B죠. 그래서 여기서 224를 대입하고 자, A 플러스 B가 8이니까 8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8, 8이 64 곱하기 8 4, 8, 32 3으로 가고 6, 8, 48 512 자, 512에서 빼기를 자, 여기 8 또 대입하면 8, 3, 24 24A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4AB 절로 넘어가면 플러스 24AB고요. 512 빼기 224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귀찮아. 자, 10에서 6 빼면 4 빼면 6 7, 8 그 다음에 0이 오고 그럼 10 그러니까 8 이거는 이제 2, 4였으니까 2, 8, 8 그죠? 자, 그럼 이제 AB는 24로 나누면 한 번 들어가고 24 48이니까 두 번 들어가고 이렇게 12 나왔잖아. 자, 그럼 이거는 6 갈로 열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8이었으니까 8, 8이 64 자, 이거가 24 자, 빼면은 40이잖아. 40 곱하기 6은 424 240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은 fx를 x 더하기 1로 나눠줄 때 몫이 q고 나머지 r이라고 했는데 이걸 식으로 바로 적을게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이걸 식으로 옮겨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식으로. 자, 이제 다항식 x제곱 fx를 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합니다. fx 여기도 곱하겠죠? x제곱 x 플러스 1 qx 여기도 곱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항식에 x제곱을 곱한 거니까 여기도 곱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곱하기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곱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r에도 여기 더하기 연결됐으니까 x제곱 곱하겠죠. 자, 근데 이놈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놈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 요 놈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일까요? 그대로 이게 나머지가 0이 되니까 x제곱 qx 얘가 바로 그냥 그대로 몫이 됩니다. 다시 이걸 x 플러스 1로 나누세요. 그럼 나누면 이건 나눴으니까 몫이 얘네들이 되겠죠. 자, 더하기. 자, 이제 이놈은 이놈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세로 셈으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 직접 안 보여요. 이거는
자, x 플러스 1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얘가 되기 위해서 최고차항을 맞추려면 여기 r, x가 필요합니다. rx. 그럼 이렇게 곱하면 rx 제곱 더하기 또 이렇게 곱해서 rx 이렇게 하고요. 자, 빼주시면 이건 없어질 거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rx가 되겠죠. 그럼 이놈은 또 1차 1차라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r을 주면 마이너스 rx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빼면 없어지고 여기서는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새로 생긴 몫은 원래 앞에 몫에다 내가 더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rx 빼기 r 이렇게 더해주시고요. 여기서 생긴 나머지가 전체 나머지랑 같을 거란 말입니다. 더하기 r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가 생긴 게 전체 나머지와 같은 거야 어차피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생긴 몫과 여기서 생긴 몫을 더해야 원 전체의 몫이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일단 곱셈공식 변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둘 다. 자, 곱셈공식 변형식 쓸게요.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 이거고요. 그죠? 자, 이거 세제곱은 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bc ca 그리고 원래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3abc가 1로 넘어가서 플러스 3abc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은 손도 못 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a 더하기 b 다시 여기 있어요. 4의 제곱 16. 자, 이거는 마 7. 그럼 2, 7이 14니까 플러스 14. 30. 그냥 끝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있어요. 곱하기. 그런데 지금 a, b, c도 있고 이거도 있고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구해놨네요 이미. 그죠? 그래서 30을 넣으시면 됩니다. 30. 그 다음 마이너스 a, b, c는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라서 마이너스 7이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3abc가 마 3이네요. 마구 이렇게 되겠네요. 마구. 자, 그러면 기자. 자, 분배법칙으로 할게요. 3, 4, 12, 120 더하기 4, 7이 28 빼기 9 하면 자, 먼저 이거 9 빼면은 19인가요? 그러면 19에다가 얘를 더하면 13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a 빼기 b의 값을 줬고요. b 빼기 c의 값을 줬고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자, 지금 이런 식이 변형되는 식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죠? 이거 이제 2배를 한 다음 2배 하면 어떻게 됐어요? 2배 하면은 완전 제곱식 3개씩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a 플러스 b 제곱 b 빼기 c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 3개 만들어지고 2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한다? 2분의 1 한다. 이렇게요. 이 공식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럼 여기서 a 빼기 b의 값이 있죠? 여기 3이죠. b 빼기 c 있죠? 4입니다. 근데 선생님 c 빼기 a는 없는데요? 그죠? c 빼기 a가 없네요. 자, 그건요. 이 두 식을 더해보세요. 두 식을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b고 플러스 b니까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a 빼기 c는 이거 더하면 7 나오죠. 자, c 빼기 a지만 그럼 마 7이겠죠. 그죠? 어차피 근데 제곱할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7이나 마 7이나 제곱하면 49니까요. 그래서 3의 제곱은 9, 4의 제곱 16 더하기 7, 7이 49 해서 2분의 1 곱해주면 끝.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25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60, 74 2분의 1은 37 그죠? 37 답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이렇게 지금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를 곱하라니까 니들은 막 전개를 합니다. 보통 애들이. 왜냐하면은 전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두 개 곱하고 그 결과에 다시 이걸 곱해서 전개를 하려 합니다.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 있어서 되게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를 뭐라고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2 마이너스 C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여기 A 더하기 B는 C가 1로 넘어가면 2 빼기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 빼기 C고요. 자, 그럼 얘는 뭘까요? B 더하기 C는 A가 넘어가서 2 빼기 A가 되는 거고요. 얘는 2 빼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 수법을 많이 씁니다. 고등학교에서 의외로. 자, 그러면요. 이거는 어떤 공식처럼 쓸 수 있느냐? 이 2라는 값을요. x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이 공식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울 때는 더하기로 외웠죠. 그죠?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자, 해볼게요. x 세제곱 이거 다 더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고요. 두 개 곱하면 AB, BC, CA, X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AB, C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X 자리에 2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은 얼마? 8. 2의 제곱은 얼마? 4. 여기 2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 필요 없는데 여기 있네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2였죠? 그리고 얘가 2, 4, 8이죠? 8 빼기 8이네. 없어지네 이거. 8 빼기 8. 자, 이건 뭐였나요?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였나요? 마사죠? 그럼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플러스 갑니다. 자, 이 값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서요. 자, 여기서도 곱변을 쓸 수 있죠. 이거 두 개로 a제곱, b제곱, c제곱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 이렇게죠. 화면에 들어가나? 좀 안 들어가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 10이었죠? 자, 얘는 얼마였나요? 2의 제곱 4. 그러면 얘다가 4 더하기 6 해야 되니까 얘가 6이란 소리고, 그러면 지금 요 안에 있는 값은 마3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3이 들어가면 마3, 2, 마6이다, 그지? 그럼 마6 더하기 4. 답은요,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선생님이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세로셈으로 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도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세로셈보다는 조립제법이 좀 쉬워요. 안 그래요? 세로셈 직접 다 나누기 막 하는 것보다 조립제법이 좀 쉽죠. 그러면 쌤 애초에 이 세로셈 왜 배웠어요? 조립제법 다 쓰면 되는데. 조립제법이 만능이 아니에요. 조립제법은 언제만 되느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요. 2차식으로는 못 나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리제법은 1차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로셈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셈 2차식 나누거나 할 때는 세로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개수 1, 개수 4, 개수 5 하면 안 된다 했죠, 내가. 왜요? 요 x 없잖아요. 0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자, 밑으로 니은 두 개 쓰시고 0이 되게 하는, 그죠? x값 마이입니다. 마이를 쓰시고요. 처음 그냥 내려옵니다.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더하기 곱하기 8 더하기 13인데 맨 마지막에 생긴 애는 무엇이다? 나머지다. 그리고 여기는 x제곱 2x 빼기 4. 그리고 얘가 무엇이다? 몫이다. 그치? 얘가 몫,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거 할게요. 자, 선생님이 요거 하는 거는 틀린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왜 틀렸는지 니들이 찾아야 돼요. 자, 얘가 개수가 2, 개수가 1, 개수가 3, 개수가 4 나누기. 자, 여기까지는 틀린 거 없어요.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이 누굴까요? x는 2분의 3을 넣으면 0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2분의 3으로 조리제법을 하겠죠. 그냥 내려옵니다. 2 곱해서 올라갑니다. 3 더합니다. 2 곱합니다. 3 더하면 6 곱하면 2, 3, 6, 9 더하면 13. 자, 그렇다면 몫은 2x 제곱 2x 6 나머지는 13 했습니다. 자, 어디서 틀렸을까요? 뭐 계산 과정이 틀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좁혀줄게요. 여기서 몫과 나머지 중에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몫이 잘못됐을까요? 나머지가 잘못됐을까요? 이건 몫이 잘못됐습니다. 몫이. 자, 왜 잘못되었느냐? 잘 보세요. 이게 이 문제의 중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자, 2x 빼기 3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누면 이 x 값에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역시 2분의 3이죠. 그러면 이거 역시 2분의 3으로 조리제법을 해야 되죠. 그죠? 얘도 2분의 3으로 조리제법 해야 돼요. 얘도 2분의 3으로 조리제법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조리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x의 개수가 1인 애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즉 얘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분의 3으로 조리제법이 한 결과는 이 결과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결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리제법 자체가 애초에 x의 개수가 1인 애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개수 1이잖아요. 알겠어요? 1인 애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냐면 잘 봐요. 2를 끄집어내봐요.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생겼죠. 즉 이놈보다 2배 큰 놈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놈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면 2배 큰 놈으로 나누면 몫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몫이 반으로 줄어야 되죠. 내가 전에 이거 했잖아요. 전 시간에. 그죠? 자, 다시. 자, 지금 그냥 이 식을 fx로 적을게요. 그냥. 자, fx가 있는데 이 fx라는 식을 지금 이놈으로 나눈 게 뭐가 이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3 했을 때 몫이 2x 제곱 2x
더하기 6에다가 나머지가 13 이렇게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누는 애는 얘가 아니라 얘로 나눴단 말입니다. 즉 2에다가 얘로 나눴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얘가 아니라 얘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아지려면 여기 오는 값이 어떻게 돼야 같아질까요? 여기서 이제 2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식이 같아지려면 얘가 얘니까 얘가 이거랑 해서 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x제곱 x 더하기 3이라고 해줘야 이거랑 곱한 게 이거고 이건 그대로 이거고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13은 변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봐요. 조리제법을 한 다음에 이 x의 개수로 한 번 더 나누시면 돼요. 그냥 얘를 한 번 더 나눠줘요. 그럼 x제곱 x 3 이렇게 해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또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3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나눈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몫에다가 한 번 더 3배로 나눴으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몫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조리제법을 할 때 1차식으로 나누는 것만 가능하고요. x의 개수가 1인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하던 대로.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일단은 해요. 일단은 하고 그 몫을 이 x의 개수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없고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죠?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요. 이 등식 안에는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습니다. 자, 방정식은 뭐냐면요. 자, 미지수, 그죠? 보통 x라고 쓰죠? 자,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됐다가 하는 게 방정식이고요. 항등식은 보세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해. 그 말은 이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겠죠.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따라, 얘는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3x 더하기 2는 5 이러면 이거는 방정식. 3x 더하기 2x는 5x 이러면 항등식.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x에 내가 1을 넣었을 땐 참인데 1 이외의 값을 넣으면 거짓이 되어버리죠. 저런 게 방정식. 근데 여기는 내가 1 넣어도 참이야, 2 넣어도 참이야, 그지? 3 넣어도 참이야. 어떤 걸 넣든 다 참이야. 이런 게 항등식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자는 거거든요. 항등식. 자, 슉슉슉 항등식. 자, 방정식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그리고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해, 근. 방정식을 푼다. 자, 그런데 항등식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해가 뭘까요? 그럼 해가 보통 해를
모든 실수다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실수. 알겠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하면 안 돼요. 해는 모든 실수다. 항등식 해는. 그래서 항등식 같은 경우는 해를 구하라 하지 않겠죠. 생각해보세요. 해가 어차피 정해졌는데 뭐 모든 실수인데 뭐 무슨 해를 구해. 그지? 그래서 항등식은 보통 미정계수를 구하는 걸로 접근을 합니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봐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2x 빼기 b가 ax 더하기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가 얼마면 됩니까? 바람이 틀려도 됩니다. 2. 자,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b는 얼마야 됩니까? 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모양을 해야 어떤 x를 넣든 같은 값이 나오겠죠. 안 그래요? 그거입니다. 아까 전에 3x 더하기 2x는 5x다가 왜 항등식이냐면 이걸 더하면 5x거든요. 그걸 정리하면 똑같이 생겼죠.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똑같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리하고 똑같은 모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다 된 상태 아닌가요?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죠? 이거는 동량끼리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더해서. 이건 정리가 안 돼요. 더해서 끝났어요. 1차 상수 끝났죠? 그럼 이 상태를 놓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A가 2고 B가 마비가 3이니까 B는 마3.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미정 계수. 자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그죠? 지금 계수 X 계수 그다음에 상수지만 계수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항등식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계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계수 비교법. 좌변과 우변의 계수끼리 비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계수 비교법. 이미 중학교 때 이 방식을 썼어요. 처음 쓰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 합니다. 처음에 이거 항등식.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수비교법만 있느냐? 아닙니다. 자,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 좋은 문제가 없네. 요거 하겠습니다. A의 x 플러스 2 더하기 bx는 x 빼기 3. 자, 보셔요. 얘가 항등식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방금처럼 계수비교법을 써도 돼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ax, bx니까 a 더하기 bx 그 다음에 2a니까 2a 정리 끝. 얘는 그대로 정리돼 있죠. 자, 얘랑 얘랑 같아. 1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2b는 마사죠. 여기서 b가 마이, 여기 마이가 들어가니까 그럼 a는 3. 이런 방식으로 푼 게 계수비교법을 쓴 겁니다. 방금.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어떤 방법이 또 있느냐? 자, 여기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지 알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면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b죠. 넣으려면 이게 다 넣어야 됩니다. x는 그죠? x마다 다 넣어야 됩니다. 자, 는 여기다 또 넣었습니다. 이거. 마이 마사 마유 따라서 b는 3 이렇게. 자, 이번엔 x에다가 0을 넣습니다. 자, 0 넣어볼게요. 여기 0 넣으면 2a 여기 0 넣으면 사라집니다.
0 빼기 4 마사 A는 얼마? I. 어떤 게 쉬워요? 후자가 쉽죠. 앞에 한 기술교육보다. 그죠? 이 방식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합니다. 수치 대입법. 아무 수나 넣어본 거죠. 자, 근데 왜 아무 수나 넣어도 되는 걸까요? 이게 뭐예요? 항등식이죠. 항등식 거 자체가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수나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아무 수가 아니죠. 이 식이 좀 간단하게 되는 수를 넣어야죠. 내가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안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 간단해지느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려면, 그죠? 마이. 얘는 자체적으로 그냥 0이 되려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항들이 좀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런 수를 대입하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이제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을 풀 땐 미적 계수를 구할 땐 계수비교법을 쓰거든 수치 대입법을 쓰든 어떤 걸 써도 되는데요. 적절하게 어느 걸 썼을 때 더 쉬우냐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괄호가 많이 들어있는 식은 수치 대입법이 쉬워요. 왜? 이 괄호가 0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가로 없이 펼쳐져 있는 건 계수비교법이 쉽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항등식을 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죠. 수학은요 약간 수수께끼 같은 경우가 많죠. 대놓고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꼬아가지고 항등식임을 수수께끼처럼 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x의 값에 관계 없이 또는 상관없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항상 성립 이딴 말이 바로 항등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x의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의 임의에 그죠? 자, 영어로 하면 뭡니까? 랜덤. 알겠습니까? 랜덤입니다. 영어로 임의를. 임의의 x 값. 그러니까 임의의 x 값 자체가 아무 x 값이나 이런 소리인 겁니다. 알겠어요? 아무 x 값이나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 있는 소리인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x의 값에 따라 항상 성립하더라.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하여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해. 이런 거. 여기서 x의 값에 관계없다. 임의의 x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또 있을 텐데. 자, 그게 어디냐면요. 참고 있죠. 참고 40페이지에 저 밑에 별 붙이세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x 값에 대해서도 항상 요걸 맞추렸네, 그죠? 자, 네 번째. 어떤 x의 값에 대해서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거죠. 어떤 x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해요. 결국은 다 된다 소리죠. 알겠어요? 이게 이제 국어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항등식을 뜻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항등식이구나 이거는. 그래서 항등식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항등식 해결법 몇 개 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솔직히 항등식일 수도 있고 방정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것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항등식이 방정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수 줍니다. 얘가 항등식일 때 이렇게 줍니다. 또는 아까 그런 말들로 줍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일 때 얘들이 항등식이 될까요? 방금 했잖아요. A와 C가 같고 B는 D와 같으면 항등식인 겁니다. 여기 있어요. 얘들이 다르면 방정식입니다. 같으면 항등식인 거고요. 그죠? 자, 조금 변형해 볼게요.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자, 이거는 완전 방정식입니다. 생긴 게. 그죠? 니들은 이런 거 방정식 많이 봤잖아요. 딱 보면 너네들 그냥 본능적으로 오호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갑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방정식만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항등식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자, 얘가 항등식이 될 조건이 뭘까요? 동훈님, 얘가 어떻게 되면 항등식이 될까요? A는 B는 A도 0이고 B도 0이면 되죠. 자, A가 0이면요 이거 사라져요. B도 0이면 0이 되죠. X값 상관없죠?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우변이 0이잖아요. 0x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0x 더하기 0은 0이니까요. 그럼 계속 이거 해보세요.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A는 0, B도 0.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는 생긴 꼬라지가 1차죠. 2차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ax 제곱 bx c는 프라임을 쓸게요. 야,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a랑 a' 랑 같고 b랑 b' 랑 같고 c랑 c' 랑 같아. 그럼 이게 바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거죠. 알겠어요? 이러면 얘가 항등식인 거예요. 얘가 아니면 2차 방정식인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 영이야. 아우, 누가 봐도 2차 방정식인데. 그래? 누가 봐도 2차 방정식이야. 이거는 더 2차 방정식이 생긴 게 항등식이라면,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그럼 뭘까요? A가 0, B도 0, C도 0. 그러면 항등식입니다. 알겠어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A가 0이야, B도 0이야, C도 0이야. 그럼 내가 X에 1을 넣어도 얘는 0이 되죠. 2를 넣어도 0이 되죠. 100을 넣어도 0이 됩니다. 왜? 개수들이 0이니까 여기 어떤 게 들어가도 다 0이에요. 이 전체 값이.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항등식의 이제 기본 성질들. 3차도 마찬가지 더 안 할 거예요. 3차, 4차, 5차, 6차 계속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자, 항등식,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의 성질 해놓고 얘는 2차부터 바로 갔네요. 어이가 없네. 그죠? 2차부터 바로 해놨죠. 얘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얘들 어떻게 알아요? 2차부터 차근차근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건 2차에 대해서 성질을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별표 쳐셨고요. 미정계수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개수비교법은 양변의 이제 개수들을 비교하는 방식이고 수지대입법은 문자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다음 개념 3번은 무슨 말이냐? 자, 개념 3번은 보세요. 자, 3번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A는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는 R이다.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A는 B로 나누고 몫은 Q고 나와요. 이걸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X 세제곱 더하기 랄랄랄라 오요. 자, 는 얘가 뭐 1차였다고 칩시다. X 뭐 더하기 랄랄라. 그 다음 이 몫은 당연히 2차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고 뭐 나머지는 뭐 3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다항식은 항등식입니까? 방정식입니까? 이게 이 식 자체가 이 말입니다. 이게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 x에 어느 걸 집어넣든지 성립하는 거죠. 이게 뭐 x에 1 넣으면 성립하고 2 넣으면 성립 안 하고 이런 거야?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없이 했던 것들 있죠. 다 항등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x 더하기 1, x 빼기 1은 x 제곱 빼기 1이잖아요. 이게 x에 내가 1 넣으면 맞고 2 넣으면 틀려요? 아니거든. 다 아무거나 다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해서 만든 이 식도 역시 항등식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 r이라고 하면 a는 bq 더하기 r인데 2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말이고요. 자, 개념 체크 한번 해보셔요. 여기 보면 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미지수가 좀 있어요. a도 미지수, b도 k, a, x, k 그죠? 세 개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쓴 게 a, x, k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런데 문제를 봐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도 x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여기서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로 내림차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x, 얘도 x, 나머지 x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 둘이를 묶어서 a 빼기 k 하고 x 그리고 없는 애들 다 같이 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는 얼마다? 0이다. 얘도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얘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a와 k가 같다는 소리겠죠. 그죠? 얘가 0이라는 말은. 그럼 a와 k가 같으니까 이 식에 a 대신에 k를 넣을게요. 여기 k를 넣으면 마이너스 4k 3k 빼기 5는 0이 돼야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 같다면서요. a도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k의 값에 관계없이입니다. 그럼 k 값에 관계없다는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이 항등식이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k가 있는 애들 여기 근데 k가 2차는 아닙니다. 그죠? 1차죠. 그래 k가 있는 애들을 k만 쏙 뽑아내면 마이너스 x k를 뽑아내면 3 해서 뽑아놓은 k를 여기다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ax 4a
빼기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K가 항등식인 거고 이제 역시 여기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K 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이 앞에 있는 애가 0이 돼야 K에 어떤 걸 넣든 다 0이지 얘들이 그지? 그래서 K 값에 관계없다는 소리고 자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X는 3 그죠? 마 3 더하기 3 하면 0이 되니까요. 그럼 이 3은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3A 그죠? 3A 빼기 4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도 0이네요. 따라서 A는 9 X는 아까 3 B는 A는 9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 주어진 두 개의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둘 다.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이제 미지수 ABC를 구하는 건데, 자, 이 위에 거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중에 뭐가 쉬울까요? 이건 수치대입법이 쉽습니다. 계수비교법이 쉽습니다. 자, 전개를 하실게요. 이 곱하면 AX 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ABX. 이렇게 곱하면 3. 그래서 AB 더하기 3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B.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A는 1. 그죠? A는 1. 자, 이제 A가 1이니까 여기도 1 넣어야 됩니다. 그럼 B 더하기 3이 C. 그래서 B 더하기 3이 C. 3B가 6. 그럼 B가 얼마? 2. 그럼 B가 이제 여기 2 들어가면 C가 얼마? 5.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간단하죠.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제는 계수 비교법이 쉬울까요? 수치 대입법이 쉬울까요? 수치 대입법입니다. 자, x의 값으로 얼마를 넣어줄까요? 얘가 0이 되려면 마 1. x의 값으로 얘가 0이 되려면 2. 얘가 0이 되려면 마 1 이미 했죠? 얘가 0이 되려면 2 이미 했죠? 두 개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마일을 넣겠습니다. 마일 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이거 다 없어져요. 여기도 마일 넣는 순간 다 없어져요. 여기 마일 넣으면 마일 마이 마3 마3C 마이너스 3C는 여기도 마일 넣어야 됩니다. 마일은 제곱해봤자 1이죠? 3 마일 1 없어지니까 3입니다. 따라서 C는 얼마? 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2를 넣겠습니다. 내가 여기 2를 넣는 순간 없어져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3B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 2를 넣으면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2를 넣어야 되겠죠? 자, 2 넣어보세요. 4, 3, 12. 2 넣어보세요. 2, 1. 얼마입니까? 15. 따라서 B는 얼마? 5. 이렇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지금 A, B, C인데 B, C만 구했어. A를 못 구하겠네. 자, 여기 보시면 최고차항이 3x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는 1차지, 얘도 1차지. 그럼 이렇게 2차가 나오려면 여기서밖에 나올 게 없지, 2차가. 그러면 여기서 2차의 개수는 A겠지? 왜? 이거 곱한 다음에 나중에 곱할 거니까. 그럼 이 X의 개수가 3이잖아. 그럼 A가 3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법이랑 개수 비교법이랑 짬뽕이 돼 있기도 하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